자, 안녕하십니까. 전주미자입니다. 2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126건의 신규 코로나, 12,131건의 누적 코로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어저께 뉴스에서 400명, 1일 주말쯤에 1일 발병 400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전했는데, 하면서도, 설마 400까지 가겠어? 근데 갈 수는 있겠다, 그랬는데, 어제 딱 126건 나오는 순간, 이게 진짜 역시 이 선수들, 이 박사들 선수들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그래도 좀 의심을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사들 선수들은 이제 대충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한 거지.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분야의 선수가 있는 거야, 선수가. 예. 그러니까 선수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 오늘 미 실장의 조언이었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인구 절벽, 한국 뉴스인데요. 인구 절벽 얼마나 가파른지, 00년생 64만 명에서 2021년생이 20만 명대로, 불과 20년 만에 64만에서 20만 명대로 40만 명이 줄었으니까, 이 상태로 1년에 한 10년에 20만 명, 그러니까 연에 2만 명씩 준 거네, 평균으로. 근데 이게 아마 그런 곡선을, 하얀 곡선 안 그리고, 완만하게 안 그리고 아마 직격탄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박인데, 예. 자, 작년 1월부터 11월 출생아 24만 명, 연 20만 명대 예상. 인구 감소 시점 8년 앞당겨져 잠재 성장률 직격탄.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숫자가 지금 20대 초반인 2000년생 64만 명의 약 40%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망입니다, 이거는. 예. 인구 절벽이 가로막히는 시점에 머지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잠재 성장률이 인구 감소에 따라 급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누계 출생아는 24만 4,016명으로 1년 전 같은 시점의 기간에 25만 2,696명보다 8,680명 감소했다. 최근 월간 출생아 수의 2만 명대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 지금 제가 이제 유젠더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출산율이 너무 낮습니다. 1.6인가 그리고 한국은 지금 0.89인가 0.9%대고 중국도 지금 얼마 전에 1.7 나왔다 좀 난리가 났고, 지금 왜냐면 인구가 우선 노동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나이 먹어서 난 유전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47이니까 한 20년 뒤에 연금 받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는 연금을 걔네가 가지고 잘 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는 연금으로 우리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을 지금 챙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67세나 7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인구가 다 줄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을 하는데 한국은 진짜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집값 올리느니 개뿔이 애를 키울 수가 있어야 애를 낳지.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과외 스탑 시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부동산 착살난 거예요. 정부에서 그냥 부동산 때문에도 애를 못 낳으니까. 왜냐면 인구가 없으면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럼 나라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지탱을 해. 그러니까 제가 유젠도 좀 요즘 맨날 걱정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나라는 근데 인구 꼴랑 530명 가지고 이지랄 저지랄하고 보더 맞고 앉아있고 오는 사람 다 맞고 다 내쫓고 앉아있고 이게 뭐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제가 좀 베트남으로 간 이유는 거기가 출산율이 높아요. 그리고 줄긴 하지만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20, 30대고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지금 우리는 피라미드 구조잖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도 또 조만간 또 대가리 좀 돌아가고 좀 돈 벌고 배떼기 기름 들어가면 다 또
피라미드 꼴로 돼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먹고 살만 하다 이거지. 그래서 한 건데, 아무튼 뭐 제가 또 베트남 얘기를 또 했는데, 하여튼 이게 걱정입니다. 이 한국 정말 걱정이에요. 예, 뭐 이거 걱정하다가 오늘 뉴스 못 하겠다. 걱정이야. 아무튼 예, 아무튼 유젠 뉴스 해보겠습니다. 예. 정부 정책, 인플레이션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얘기 아닌가? 꼭 뉴질랜드 얘기뿐만 뉴질랜드 얘기가 아니고. 자, 경제평론가 버나드 히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부자들은 1조 달러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4억 달러 빚을 졌다고 주장합니다. 임금 보조금은 직원이 아닌 고용주에게 갔습니다. 이거 아까 다음 뉴스에 다뤘는데 이게 안 됐어요. 27%, 30% 떨어져야 조우종이면 27% 떨어졌다고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지. 작살 난 거야, 이제. 예. 빈곤에서 벗어난 사다리인 교육에 쫓겨났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뉴질랜드 학생은 수학, 과학, 문해가 가장 낮습니다. 작년에 오클랜드 학생이 44%가 NCA 시험, 대학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고정 수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은행의 예금 계좌 0.1%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PI 지수, 이자율 오르는 거 지수는 후행지수이므로 인플레이션 실제로 8%가 넘습니다. 모든 저축은 연간 8% 손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자를 통해 세금을 냅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하고 임금 인상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 소득자의 40%가 작년에 인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안 되고 최저임금만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좀 8%까지 올라가고 그러니 뭐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 이제 자산가치 상승이겠죠.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근데 또 그것도 부자가 아니야. 융자 많이 끼고서 이제 이자 올라가면 이제 그 부자는 이제 간당간당한 부자야. 집 한 채 들고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별 큰 상관이 없지만 이런 때쯤 여러 채 이제 돈 쪼개 여러 채 사가지고 이제 나 부자 됐구나. 근데 이자로 빡 올라 그러면 이제 잽싸 빠르게 빠져나온 사람들은 돈 좀 버는 거고 잘못해서 타이밍 잘못 맞아가지고 아다리 딱 걸리면 그냥 바로 가는 거지. 예, 그게 바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욕심이라는 건 더 오르지 않을까? 더 오르지 않을까? 좀 더. 제가 아시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랑 이제 간단히 말씀을 제가 제주도 박물관 자동차 공간 회장님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딱 우리나라 화공학이 더욱 클 수 없다는 걸 생각해서 자기 화학 회사를 프랑스 회사에 팔고 그 얘기가 벌써 20년 전 얘기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막 주유소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 15년 전에 그러더라고. 야, 앞으로 전기차 나오면 주유소 재미없대. 지금 팔아야 되는데 딱 그러면 주유소를 파는 거야. 그때는 전기차가 나온다는 뉴스만 나왔는데 근데 지금 주유소들 많이 갔잖아요. 그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이 말은 통상적인 얘기인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어깨에서 산 사람은 머리까지 가면 절대 못 판다는 거야. 왜냐? 걔는 일단 그런 마약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더 오를까 하다가 그 사람은 어깨 이하에 파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 정도의 즐거움을 맛보게 냅둬야 된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그런 현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현명한 사람들이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 이 기사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 지금. 큰일 났어 아주. 예.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그렇다. 예.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300명의 교사를 위한 국경 예외 제도로 인해 8명의 교사만 유전도 입고했습니다. 30명의 교사를 유전 데려오기 위해 국경 예외 수업을 통해 발표된 지 7개월 만에 8명의 교사만 유전대에 도착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신입사원이 MIQ 자료를 놓고 경쟁하기 전에 승인 절차를 통해 해외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800개 이상의 공석이 공고되고 그중 절반이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조기 학습 분야에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국경 예외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모집할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지금 모자라서 300명 했다고 7개월째인데 8명 들어왔대. 그러니까 모든 게 말뿐이야, 말뿐. 이게 안 돼요. 공고해놓고 보도에서 맞고 앉아있어. MIQ.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풀고 있는 상황인데 유엔은 더욱더 막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신다의 지금 뭐 인기는 날로 떨어져 가고 있고. 왜냐면 조금씩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바이러스에 단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완전히 닫아가지고 이거는 좀 약간 문제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 큰일 났다 이제. 선생도 모자르고 의사도 모자르고 간호사도 모자르고. 아니 얘기는 하지만 정말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아무튼 뭐 좋은 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떡합니까? 근데 뭐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제가 뭐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 강화된 대출 경부, 높은 모기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는 상승.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 규정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간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어로직 1월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1월 가치는 1월 평균 102만 달러로 2.1% 상승했습니다. 이는 12월 1.9% 성장률에 대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오클랜드 1월 3.3% 증가한 147만 달러 가치를 크게 띄었습니다. 해밀턴과 타워랑가는 2.8%, 2.4% 증가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그게 이제 효과가 나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나타나는데 최소. 그래서 지금 오른 거 가지고 이제 오른다. 지금 사야 되나? 이건 약간 뭐랄까 약간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약간 이게 좀 약간 뭐 펌프 기사인가? 그럴 수 있겠죠. 또 펌프 기사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소 6월에서 7월이 돼야 시장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자 상승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나 지금도 빨리 사야 되겠다. 빨리 사야 되겠다. 지금 막 달려가는 사람들은 뭐 달라서 사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존에 나왔던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자율 오르면 바로 나타나요.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후에 시장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 알고 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높이고 실질 임금을 낮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플레이션이 30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질랜드의 삶이 훨씬 더 비싸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식품, 에너지 및 주택 비용 증가, 소비재에 대한 억눌린 수요, 지속적인 공급과 같은 국내 및 국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체인 중단. 2021년 12월까지 12월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인플레이션 9월 4.9, 6월 3.3, 3월 1.5에서 5.9로 급증했습니다. 가격 인상은 식품, 주택, 교통과 같은 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연간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4.5%, 임대료는 3.8%, 휘발유는 30%나 뛰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다 전 총리가 올바르게 말했듯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호주의 CPI는 2021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3.5% 상승했으며 영국의 CPI는 5.4%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유로존 5%, 미국에서 7%에 이르렀습니다. 맞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 낮은 이자율과 유동성 자금의 증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지금 저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같은 문제다.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자와 부난한 자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 일어났는데, 그래서 결론은 여기 대안은 대안은 단기 지원을 위한 구호기금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오타고 대학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돈을 주는 건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최저임금 올린다고 좀 또 얘기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리면 또 물가가 또 올라갑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나온 거는 대안은 뭐 직접적인 이제 그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카드 주는 거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뭐 지금 뉴질랜드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의 물가가 4리터짜리 우유가 5불이라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야 더럽게 비싸다 딱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2리터에 4불에 사고 있어. 그러면 4리터에 8불이야. 그럼 미국이 7불 50이거든. 순간 와 뉴질랜드도 더럽게 비싸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다 알아서 열심히 다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알아서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 2년, 3년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조심해라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부모는 딸을 집에 들여놓았고 세금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처럼 잡히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읽어드릴게요. 딸이 집을 사도록 도운 부모들은 투기적인 집 짓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브라이트 라인 세금 연장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분만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나는 최근에 딸이 관계가 깨진 후 구입한 집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딸을 도운 결과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에 걸렸다.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다른 도시로 승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것은 집을 팔아야 한다고 의미했지만 부모는 그 이후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부터 받은 달갑지 않은 소식은 그곳이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소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히 이 뉴스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드리면, 뉴질랜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든다던가 해가지고 이제 증여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건 뉴질랜드도 지금 양도소득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집,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다가 파는 집에서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게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분이 부모와 같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좀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투자용 집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른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 충격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냥 자식 이름 써서 그냥 그 이름을 사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잡아내니까 그렇지만 이 나라는 그런 것까지 못 잡거든. 자식 이름을 사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증여를 한 다음에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외국 사람들은 좀 약간, 하긴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이 그냥 꿀꺽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뭐 자식 아이가 뭐 그런 이제, 하지만 이 나라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재혼하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나면 그 부부가 50대 50에,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놓지 않으면 50대 50이 이제 그 재산 그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 개뿔이 뭐 50대 50 가져와야 뭐 재산이 뭐 10,000불도 안 돼 5천만 원 뭐 아무 상관없지 뭐.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재혼할 때 그 여자한테 이제 너는 우리 재산의 몇 프로를 이상 뭐 효력이 없다라는 식의 재혼 서약서를 받고 결혼. 왜냐면 자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제 그거 안 해놓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해. 이런 식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때인데, 요거는 제가 뉴스를 볼 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증여세 없다. 이분 같은 경우 양도세 냈지만 이건 약간 이제 자식과의 관계가 있어서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예. 이런 쪽은 제가 좀 잘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증여라든가 이런 패밀리 트러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제가 기분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건축 자재 부족, 가격 인상이 건축 산업을 괴롭히다. 주요 제품의 광범위한 부족이 산업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물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읽고 나서 상인과 건물 공급업체는 아렌젯의 외부 및 내부 클래딩과 같은 기본 자재를 손에 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빌드 시간이 2배로 늘어난 것라는 긴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합 건축 공급 협동조합의 의장인 칼 테일러는 주거용 건물의 동의가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자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력 부족과 특정 건축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 부족이 지연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컨테이너고 이런 거 지금 배달이 지연돼가지고 물류값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건축 자재도 상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그러니까 이건 새 집에 대한만 얘기해요. 새 집에 대한. 그래서 이게 집값으로 연장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이자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보면 건축 계약을 하잖아요. 집 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집 가격을 픽스하지 않습니다. 어느 건축업자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자재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제 컨테이너가 좀 풀리면은 괜찮을 텐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지금 내 계획되는 거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 계획되는 거 지금 못하는 거 하면 지금 저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죠. 근데 또 엊그저께 또 뉴스를, 엊그저께 이제 경제면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올라오고 떨어진 건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하되고 유동성 작업한 거 아닐까? 아무튼 anyway, 저는 또 경제학자가 경제 좀 학자가 얘기한 거니까, 그건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하여튼 또 그렇게 들어줘야 되겠죠. 예. 자, 다음 뉴스. 정부 임금 보조금 1억 6천만 달러 회수 후 훅스베이 회사 파산. 이게 뭐냐면, 정부가 코로나19 임금 보조금이 10만 달러 이상 상환하라고 요구한 트럭 회사가 청산에 들어왔다. 와이프 쿠쿠라우의 벤 엘렌 트랜스포트 LTD는 2020년 4월 16명 직원에 대해 코비드 급여를 보조금 제도에서 10만 6,814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30%의 수익 감소라는 정부의 적격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믿고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지불 후 지불 후 무결성 검사에서 2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계가보다 2.3% 부족합니다. 야, 근데 이것 때문에 파산을 시킨단 말이야, 회사를. 또라이 아닌가? 정부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이제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16명을 그럼 실업자를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실업급여를 주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니까 30% 이상 수익이 감소돼야 되는데 27.7% 감소했기 때문에 2.3% 부족해서 이게 돈을 너네 돈 다시 달라고 한 거예요. 정부에서 저분고 그 부조금 준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파산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모르겠다. 예. 이거는 좀 애매하네, 진짜. 예. 근데 이런 회사가 지금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한 게 다 30% 이상 마이너스 될 거라고 다 보조금 신청을 했거든요. 받아가 준 건데 30% 이상 안 나. 지금 2.3% 파산시켰으니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많은 회사들이 난리가 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뉴스를 픽업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젠드빈 실장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앞으로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손빠르고 발빠르게 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